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으십니까? 오늘은 NG 안 네. 냈습니다, 저. 네.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죠? 네. 네, 지금, 뉴스가 하루 24시간에 뭐 12시간마다 바뀌니까, 네,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지금은 제가 오늘은 뉴스는 한 세 가지만 우선, 네, 요약을 할게요. 그동안 있었던 거. 첫 네, 번째가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벌써 네, 대통령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라든지, 네, 뭐라 그러지, 역풍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원래 대통령 토론회는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네, 후보가 네, 자기가 푸시한 자기가 이제 음, 실행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그리고 정책의 그 철학에 대한 거를 네, 서로 대담하는 얘기예요. 네, 토론하고 네, 아니다 무슨 뭐 모든 사람들한테 네,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럼 아니다 모든 사람한테 제공하긴 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요번 대통령 토론회는 그냥 말싸움이 돼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 TV 토론회라 그러면 방송에 못 나갈 정도의 말싸움이 네.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 얘기는 뭐냐?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고 네, 상대편이 대답할 때 네, 후보자가 상대편 대답하는 걸 계속 막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무슨 뭐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뭔 얘기를 음, 하는지. 음. 이게 누가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했어요. 사실은 네, 네, 얘기를 그렇죠. 못하게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가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음, 대통령이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네,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 대답도 못 듣게 했다 그래요. 음, 그 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이메일로, 네, 네, 문자로, 네, 어떻게 좀 답답하게 잘 보냐 그래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럴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어, 토론회를 아예 침묵으로, 뮤트로 다 바꿔버리고, 아, 화면상으로, 네. 그리고 그냥, 캡션으로 읽었어요. 불가능하지 그러면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는데, 이게 하나씩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캡션이 동시에, 내가 캡션 하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동시에 세 명이 떠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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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후보가 네, 얘기할 때 트럼프가 사이사이 끼고 또 네, 이제 해설자가 야, 또 MC가 이제 네,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대답 좀 하게 해서 그러니까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요번 정부는 대답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요. 읽다 보면은 네, 이게 짜증이 아니고 참 그러면서 아 네, 역시 목소리 안 듣는 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 효과가 지금 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네, 그 토론회에서 내가 이겼다고 아주 음, 축하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경합주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어차피 다섯 개 여섯 개 주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나 다름없는데 네, 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오히려 음,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아, 그리고 오하이오에서도 네, 바이든이 경합대로 이제 갔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65세 이상 되는 투표자들의 네, 지지층이 훨씬 올라갔어요. 10% 포인트 이상 와,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은 최소한 룰은 지키고 이런 걸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서 이제 올라간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됐고 사실 음,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네, 자기 지지층이 다 10%면은 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 네, 아니면은 결정을 아직 안 한 사람들 10%를 더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네, 네, 하는 게 대부분의 선거 전략이고 선거 운동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이제 외면하고 자기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40%를 듣고 싶은 얘기만 네, 골라서 하고 해서 거기만 더 탄탄하게 만드는 지금 음, 정책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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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이 많습니다만은 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지금 네, 그 토론회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매 선거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옥토버 음,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지금 노벰버 첫 번째 주 화요일에 이제 투표를 하니까 마지막 그 한 달 내에 30일 내에 커다란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라도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상대편에 아주 큰 약점이 있다. 어? 네,
알고 봤더니 혼외 뭐로 태어난 자식이 10명 있대더라. 이런 뉴스는 선거 초기에는 얘기할 필요 없고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빵 하고 터뜨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옥토버 서프라이즈.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못 믿겠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중에 뭐 2달 뒤에 조사했더니 혼외가 아니고 사실 다 입양한 애들이다. 이렇게 밝혀져도 상관이 없어요. 선거 끝나면. 상관이 없어. 벌써 선거는 끝났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늘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있었는데 네. 우리가 2016년도에서는 10월 7일 날, 네. 7월 8일에 아마 선거였을 때 10월 7일 날 액세스 할리우드에서 녹취록이 발견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내가 유명인이면은 아무리 여자 푸시를 잡고 뭘 해도 여자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닌데 그거를 발표를 해서 힐러리 쪽에서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 그랬는데 10월 28일 불과 선거 열흘도 안 남았는데 네. FBI 국장 존 카미가 나와가지고 네. 힐러리 클린턴이 사적인 서버를 이용해서 이메일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단점은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거의 56%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나오니까 완전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힐러리를 차라리 안 뽑고 투표를 안 하고 말겠다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승리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2020년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네. 아무래도 트럼프의 2번이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선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걸릴 거라 그랬죠. 아유, 그럼요. 기억하죠. 그때 왜냐면은 한 달 전에 걸릴 거다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근데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본인이 방역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결국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걸렸어요. 네. 걸렸을 때 이제 행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행동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도 내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내가 건재하다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네. 이미지가 중요하고 네. 그래가지고 입원되자마자 병원에서 의사들이 의사가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냥 다 좋다, 호전적이다. 네. 그리고 이런 약품을 쓰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약품은 산소량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 때문에 쓸 때 아니야. 근데 그러면 지금 산소 공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안 받고 있으면은 어저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받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치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요일 날은 또 나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어저께 좀 misspoken, 네.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많은 분들이 네.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해준 걸 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네. 근데 하여간 산소는 공급 받았던 건 맞는다.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강인한 이미지, 그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터 리드 호스피털 앞에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나오세요 막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그 모터케이드, 그러니까 자동 트럭 SUV를 타고 네. 나와가지고 막 손 흔들어주고 들어갔어요. 네.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비판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거 네. 차 안에 이제 있던 보좌관 경호원들은 네. 코로나에 노출이 됐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한 가지 포커스를 하면 이해가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본인의 이미지가 네.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 위험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본인이 강인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30년 동안 자기를 오른팔을 했던 수행원이라도 네.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을 먹어서 힘드네 마네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퇴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 어저께 퇴원을 했어요. 저녁 때.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 이미지를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벌써
시간대도 다 정했어요. 네. 저녁 7시로 하자. 왜냐면 네. 그때가 해가 질라 그러는 제일 아름다운 때니까 그때를 하자 해서 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대부분은 지하로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가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트루먼 발코니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네. 마스크를 확 벗고 잘 건재하다는 거 보여주고, 왜 마스크는 나약함이 표상이니까 벗고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고 들어가자마자 뒤로 돌아서 그 워싱턴 모니먼트하고 서양 지는 거를 배경으로 또 광고용 영상도 하나 찍고 네. 선거용으로 영상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건재하지 않느냐. 솔직히 거기를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 사실 20년 전에 나보다 지금 더 몸이 좋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는 야 그럼 그 카메라 찍는 사람, 조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노출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걱정은 안 하느냐. 근데 포커스는 다시 뭐 내가 제일 중요한 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 걸렸느냐, 뭐 슈퍼 스프레더가 언제였느냐 그 얘기할 때 애니 코니 베렛 저기 헌법위원 헌법재판관 그 발표 모임에서 많이 걸렸어요. 상원의원 3명도 걸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컨택트 트레이싱이 뭐죠?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거. 한국말로 역학조사. 역학조사. 역학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랑 다 알려달라고. 왜냐면 거기에서 9명이 걸렸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거부했습니다. 컨택트 트레이싱 할 필요 없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돼서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국 헌법에는 25th Amendment 있어요. 그러니까 25조항이 뭐냐면은 헌법 수정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 자기 일을 수행할 능력이나 뭐 그게 없으면은 그다음 대통령이 이제 그걸 테이크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25th Amendment이 작동되면 트럼프는 권력을 상실하는 거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권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백악관에 빨리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이거를 마이크 펜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맡고 있는 약물 중에서도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신인가 그 스테로이드 중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이드 에펙트가. 그렇다는 얘기는 폭탄 뉴클리어 버튼이라고 하는데 결정권 어느 나라를 핵폭탄을 떠들어서 결정한다는 권한은 전부 다 대통령에 있어요. 의회 가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오케이 의회에서 인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냉전 시대에 언제 소련에서 우리한테 핵폭탄을 쏠지 모르는데 그 일본 위치가 급할 때 언제 의회 가가지고 상의해서 투표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줬어요. 급한 시에는 네가 이걸 언제 눌러도 된다는 거를. 그러면 그 버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25th Amendment 때문에 부통령한테 권한을 줘요. 대표적인 예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2번 부통령 딕 체니한테 줬어요, 권한을. 왜 그러냐면 콜로노스코피, 그러니까 대장암 검사 있잖아요. 그거를 2번을 했는데 자기가 8년 있는 동안에 그거 할 경우에 전신 마취에 들어가요. 그럼 전신 마취에 들어가면 대통령 의식이 불명이니까 당연히 그 12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 그 부분은 딕 체이니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튜베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호흡장애가 있어서 뭐 약물을 맞고 그래서 의식이 좀 흐리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부통령이 테이크오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더 들어가면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죠? 본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아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더 백악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퇴원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걸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살짝 그것도 아닌 이건 것 정말로 같아요. 걸렸어요. 무슨 얘기가 그래요? 많아요. 무슨 또 그 아, 음모론자들 얘기는 그 대통령 토론회에서 네네. 바이든이 기침을 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일부러 저쪽으로 전파시킨 거다라는 아,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이게 뭐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아픈 척해가지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걸렸던, 아니면 걸리지 않았던, 상관없이 자기가 걸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시간대를 자기가 결정할 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때 걸린 걸 그거는 알게 돼서. 자기네들이 했지만은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하는 건 저는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건 네, 말도 안 돼요. 뭐 그 많은 알겠습니다. 의사들이랑 네, 월터 네. 드리드랑 네, 뭐 이런 네. 사람들 다 협조했을 리가 없고, 음, 그 사람이 안 걸렸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상원의원 3명이랑 무슨 뭐 아, 지금 네, 대변인까지 다 걸렸어요. 네, 네, 네. 그 여자 케일리 맥커니도 걸렸고 다 네. 걸렸는데 그게 그럼 걔네들도 같이 지금 음. 연기하는 거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켈리앤 컨웨이도 걸렸고 네. 켈리앤 컨웨이의 딸도 지금 걸렸다는 얘기가 있고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네. 안 되고 네. 물론 음모론자는 그걸 또 다 음모로 만들겠죠. 그건 아니고 사실만 합시다. 그리고 네.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언제 걸렸느냐도 음. 걸렸느냐가 아니고 언제 걸리는 걸 알았느냐 갖고 지금 많이 그렇죠, 토론을 그렇죠. 해요. 그거죠. 네. 왜냐면 본인이 걸렸다는 걸 알았는데도 뉴저지에 펀드레이징 네. 자금 선거운동하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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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픽스가 걸렸다는 걸 알았어. 자기 보좌관이 걸렸다는 걸 알았는데도 네. 본인 검사는 아직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네, 네. 그랬더니 또 CD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네. 중앙관리본부에 의하면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측근이 걸렸으면은 음. 열흘이고 뭐 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규정에는 근데도 네. 갔으니까 비록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아니냐 이런데 그거는 다 이제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splitting hair 네. 머리를 이렇게 음. 자르는 것처럼 얇게 자르는 것처럼 따지는 건데 네, 네. 근본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못했다 할 사람이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걸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느냐. 내가 볼 때는 백악관 자체 내에 네. 웬만한 병원 중환자실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월터 리드에 갔을 정도면은 네. 백악관 내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병원에. 네. 근데도 돌아왔으면은 그 백악관 내 중환자실보다도 더 웬만한 병원보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겠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일주일 이상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건강이고 과연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네, 네. 그리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 바이든 거를 갖고 있다면은 꼭 쥐고 있다가 11월 3일이니까 10월 말쯤에 터뜨리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여기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웬만한 선거는 여태까지는 11월 3일, 11월 8일, 그 11월 네. 첫 번째 주 화요일에 이제 선거를 하는 게 결정이 됐는데 네.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 유권자들의 반 이상이 네. 부재자 부재자. 투표예요. 네. 근데 부재자 투표는 저도 지금 벌써 했어요. 네. 그거는 미리 하는 거예요. 네. 한 달 전에도 하고 네. 한 달 반 전에도 하고 뭐 네. 30일 전에도 하고 20일 전에도 하고 네, 네. 그 얘기는 내가 투표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음. 조 바이든이 다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이었다. 아. 그래서 나는 벌써 투표했기도 끝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네. 예년만큼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부재자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 했기 때문에. 또 네네. 두 번째는 네. 지금 땅 다지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미 5% 이상의 유권자들은 네. 결정이 됐어요. 마음이. 네, 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웬만한 거 터져도. 네. 이미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린 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말을 이제 스피너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이 아주 안전을 하고 주변에 새는 사람도 걸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꼭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네. 네가 마스크 쓴다고 해가지고 안 걸리지 않는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업으로 있는 사람도 네. 걸렸으니까.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이 나이 들고 좀 그런 사람도 이렇게 금방 낫지 않느냐. 낳는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벌써 푸시하고 있어요. 정책으로 그렇게 라인을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약간의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세 번째는 이제 백악관의 그 행정부의 핵심 또 네. 그리고 국회 그 상원의원들 3명이나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네. 하원은 벌써 부재자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꼭 대면을 안 해도. 근데 상원은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직접 상원에 와가지고 투표하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역효과가 난 게 뭐냐면은 상원 의원 3명이 그날 헌법 재판관 발표회에 나갔다가 감염이 됐어요. 네. 유타의 마이크 리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탐 텔러스 뭐 이런 사람들이 걸렸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중에 2명이 벌써 법사위원회에 있어요. 근데 네. 법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추천합니다라고 해야지 네. 상원의원 그 플로어 그러니까 네. 전체 투표가 돼가지고 인준이 되는 건데 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빠지고 법사위원들 공화당만 있어도 되는데 그 2명이 빠져버리면 투표가 안 돼요. 왜냐면 과반수가 있어야지만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선거 전에 빨리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좀 난리가 난 거거든요. 아. 그랬더니 상원위원장 미치 맥카널이 그렇다면은 법사위 인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바꾸겠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든지 이걸 푸시를 하려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에이미 코니 베럴 같이 누구냐 네. 여성 재판관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네네.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3박 4일이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헌법 재판관의 숫자가 그전에는 5대 4였어요. 네. 5명이 보수고 4명이 진보였는데 네. 1명 네. 헌법 재판관장인 존 로버츠가 어떤 때는 리버럴 한쪽에 찍어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네네. 뭐 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쫓아게 찍어주고 네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 가면은 6대 3이 됩니다. 네. 그럼 존 로버츠가 저쪽을 찍어도 5명 이쪽이기 때문에 네. 그 헌법이란 것은 아무리 제정이 되고 했어도 네. 계속 바뀌어요. 1919년도에 헌법 제가 알기로는 그 법 19th Amendment 19년 19th Amendment이 뭐냐면 헌법 제19 수정안은 네. 미국 내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주령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네. 요즘 뭐 마약을 하듯이 그 당시에는 네. 알코올을 밀수해 가지고 해서 돈 번 게 알카포네였어요. 알카포니 그래서 돈 벌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헌법 수정안 21조에서 다시 술 먹을 수 있게 바꾼 거예요. 아, 네. 그렇다면 헌법 수정안에서 요번에 제일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은 낙태 방지. 네. 게이나 그 동성연애들의 그 권리 박탈. 네.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6대 3이 되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네. 보수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실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힘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원이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뭐 인준이나 이런 거는 네. 상원의 권한이지 하원은 끼지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건 하원의 권한도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철학적 고찰을 좀 하고 싶었어요. 즉 뭐냐? 과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됐을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철학적 고찰한 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심했을 때 네.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막 속속들하게 들어오잖아요. 특히 네. 이태리에서도 그랬고. 네네. 그러면 의사들 수는 정해져 있고 환자들은 들어오는데 네.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느냐가 아까 문제였어요. 그럼 누구는 내가 아무리 들어왔어도 치료를 저 사람 2번째야, 3번째야, 아니면 4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랬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네.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적은 사람 나중에 했어요. 어차피 그 전쟁에서도 그래요. 사실. 그렇겠죠. 네. 예. 그렇다면은 그 철학적인 문제는 의사가 어떤 권한으로 생과 사를 결정하냐 이거죠. 왜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무슨 그거로 이 사람은 살 수 있고 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살 수 없다에 내 동생이 들어왔다. 그럼 안 살릴 거예요? 본인의 동생이라면 그건 또- 본인의 동생을 먼저 하겠죠, 또. 그렇죠. 그럼 성격이 돼요. 네, 그렇다면 네. 또 첫 번째 윤리에 또 기준에 또 벗어나는 얘기고 네네. 이게 또 이제 바뀌잖아요. 막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간이 누구가 더 worth it, 더 가치가 있고 없다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지니스라는 거를 내가 접하게 되는데 유지닉은 뭐냐면은 네. 종자가 뛰어난 사람들끼리 메이팅 결혼을 해가지고 네. 더 종자가 좋은 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간은 그러고 있어요. 왜?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를 왜 좋아해요? 그럼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 종족도 자기 자손도 잘생기고 이쁘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물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인류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 우리가 인간한테는 못하지만 사실 동물들한테 하잖아요. 네. 말하자면 개들이나 이런 것도 이거 순종이야 족보 보여주고 막 네. 그런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똥개 아니야 잡종 아니야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인간한테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안 하진 않아요. 사실 미국에는 유제닉 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1948년부터 96년까지 네. 16,500명 이상이 이 법의 역할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얘기 뭐냐면은 19세기 후반에 갤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찰스 다윈의 파촌이었어요. 네. 찰스 다윈은 뭐예요? 네. 종의 내추럴 셀렉션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즉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 자기랑 비슷하게 환경에 적응 잘하는 동물이랑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또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네. 환경에 적응 못한 애들은 결국 도태가 된다. 그렇죠. 자연 도태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죠. 네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아. 그래서 해야 영국에서 한다. 우리 엘리트들도 네. 엘리트들하고 그 엘리트들끼리 결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영국에서는 뜨질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 활발하게 뜨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예, 미국에서 떴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1890년에 커네디컷에서 네. 결혼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뭐냐? 간질 환자라든지 간질병 오. 환자라든지 네. 아니면 feeble mind. feeble 네. mind는 뭐냐면은 약간 좀 멍청한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은 네.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더 떠나서 어떤 주에서는 벌써 그 sterilization, 그 뭐죠? 거세 수술을 해버렸어요. 와. 여자들도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하고 남자들도 이렇게 해서 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1903년에는 American Breeders Associatio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브리더가 뭐예요?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교배. 네. 교배. 네네. American Breeders Association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어머나, 그랬군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좋은 그 종족끼리만 결혼해가지고 하는 걸 하자. 그 존 하비 켈리라는 사람이 네. Race Betterment Foundation을 만들었어요. Race.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잖아요. Betterment Foundation. 근데 그 켈로그란 누군지 알아요? 존 하비 켈로가. 네. 켈로그 시리얼 만든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제 1911년도에 그렇게 만들어서 혈통 가계모를 다 만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재밌다. 과학자, 네. 엘리트, 지식층 네. 이 사람들은 네. 유전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네. 응? 네.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이민자들, 오. 응? 또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 그러니까 흑인이라든지 아시안이라든지 뭐 인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뛰어나지 않다고 얘네들이 한 거예요. 어머. 그게 언제냐? 네. 1910년대예요. 와, 1910년대 이민을 누가 왔어요? 아이리시.
이탈리안. 네. 걔네들이 유태인들, 걔네들이 네. 엄청 차별받았어요. 그랬군요. 엄청 차별받았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웬만한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생기다가 음. 어, 이 철학이 네. 결국은 대중이랑 정부에서 받아들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그래서 1909년부터 1979년까지 와, 7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네. 2만 건 이상의 그 수술을 합니다. 뭐라 하죠? 그 임신 절제 수술. 뭐 임신. 스테라이드 수술을 네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네.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네. lawmaker,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다 한다고. 의학적인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임신했을 때 그것을 절제할지 물론 안 할지를 임신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도 하고. 어머, 그런 게 79년도까지 있었다고요? 믿어지지가 79년까지 않네.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저 Beautiful Mind의 존 내시 박사 있죠. 네. 네, 네. 그 사람이 스키스프레니아, 그러니까 뭐라지? 조현증이라 그러나? 그 조현병, 있잖아요. 조현증. 조현병.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게 막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Beautiful Mind에서 보면 그 사람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학 티오리를 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전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화에 맞아보면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도 조현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약 먹으면서 컨트롤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결국 33개 주에서 미국에서 네. 그 스테로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16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16,000명 이상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1927년에 헌법, 미국의 스프림 코트에서 네. 이 판결은 합법이다라고 나옵니다. 오, 20몇 년도에요? 27년도에. 27년도에. 그래서 그걸 계속 상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1942년에 네. 오케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 가까이 그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와. 그리고 1930년도에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네. 강제적으로 이 스테로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네네. 왜냐? 푸에르토리코가 지금은 많이 이제 히스패닉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백인들이 많았는데 네. 백인하고 그 라티노들의 피가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종족에 대한 그 프로텍션에 대한 아이디어죠. 네. 1976년 연방 정부의 감사팀에 의하면은 네. 25%에서 50%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있죠. 네. 원주민들이 네. 이 스테로이제이션을 당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네. 1930년대에 네. 이걸 누가 아이디어를 가져갔냐면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요. 처음에 네. 영국에서 안 돼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네. 미국에서 크게 네. 자란 다음에 네. 유럽을 가죠. 그걸 히틀러가 가져가요. 오. 그래서 히틀러가 하는 얘기가 네. 우리 종족의 그 순수성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떨어지는 유전적인 유태인, 네네. 집시를 네. 제거해야 된다. 근데 와. 스테로이제이션을 하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대량 살상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가지고 유태인 학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뭐 갑자기 히틀러가 오늘 나 유태인 죽일래가 아니에요. 이게 다 철학적으로 역사가 있는 푸시가 거예요. 돼가지고 된 거야. 와. 근데 이 친구가 스테로이제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세나 이런 게 아니고 살상을 해봐가지고 네. 세계에서 인류적으로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네.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다가 요즘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KKK고 네. 백인 우호 집단이고 네. 프라우드 보이스고 이제 하다못해 그게 메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가 된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돌아가자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돌아갈까? 다시 너희들이 계속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 언제적으로 돌아가는 걸 원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아이디어로 돌아가자요. 그게 뭐냐? 백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백인 딜리버맨이 우유 배달해서 마시고, 백인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는 집에서 가정 살림하고, 백인 아빠가 퇴근하고, 그거에 대한 그 향수. 아이디어로 돌아가자는 네. 얘기예요. 흑인은 따로 살고, 그 돌아가.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 모임에 보면 그래서 유색인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버시티한 이런 그 미국이 싫은 거죠, 그죠? 최근에 그렇게 됐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순수한 색깔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 과연 이런 것들을 알고 일부 한인들이 네. 트럼프 지지자 한다고 막 그러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알고 지지를 하는 건지 왜냐면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이제 결국은 커다란 원탁 테이블에서 전부 다 몇만 명이 밥을 먹으면은 네. 죄송하지만 선생님 자리는 없어요. 네. 그 선생님들이 유색인지 거기 앉을 자리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철학은 이렇게 길고 네. 벌써 100년 이상 된 네. 오래된. 어떤 철학이랑 무슨 뭐 아이디어랑 네, 그리고 네. 종일 번식이라는 거랑 네. 그거에 대해 합장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거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러는데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고 포장을 하는 거고 아. 그거는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백의 민족,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고 순수하고 그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래? 짱꼴라 그러고. 저기 왕서방이라고 놀리고. 네.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라고 그러고. 네. 베트남 애들 그러면은 뭐 또 놀리고. 무슨 뭐 필리핀에다가 그러면 또 놀리고. 우리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 친구 중에 벌써 20년 됐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자기가 네. 하이라를 너무 좋아한대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너무 슬프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이라가 화교였대.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는 절대로 허락을 안 할 거라고 이제 팬 되는 것도 포기를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상관 있지?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많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나와서 사니까 설령 네. 아이가 이제 배우자로 데려온 사람이 다른 인종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히스패닉일 수도 있고 네.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환경이 된다 그래도 네. 만일 한국에 가면은 아유 어쩌다 걔가 흑인이랑 결혼했어 뭐 보나마나 말이 나옵니다. 네. 그 아이디어는 아주 미소하지만 그래도 네. 유태인들이 히틀러가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거랑 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맵진 않지만 아주 매운 캡사이신하고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가요. 의사가 네. 과연 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된다고 네. 내가 치료 못한다는 거 한 게 네.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맥락으로 본다면은 같은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도 쓸데없는 고찰을 근데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인종차별 아니면 단순히 본인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편견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다시 또 알게 됩니다. 근거를. 그렇죠. 네. 우리 때만 애들 결혼하면은 뭐 네네. 건강증명서 서류 교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대방 집안에 무슨 유전병이 있니 아니 없니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전병을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있었나? 세대가 다르군요. 사랑하면 된다 뭐 이런 거가 가치 중심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류층 아이비리그 뭐 그쪽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살면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게 돼요. 하기는 되는데 그게 이제 내 아이나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뿌리가 있다라는 거가 조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동물이기 때문에 네. 동물적인 게 있어요. 네. 부모들이 친구 데려왔다 가면은 네. 한국 부모들이 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한국 부모들 똑같은 걸 본대.
쟤네 집은 뭐 하는 애니? 그러니까. 쟤네 아빠 뭐 하니? 그러니까 왜 중요하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뭐 관심 없지. I don't know. 아. 그런데 아. 아니면은 누구 왔다 가면 쟤 동양이가 왔다 가면 쟤 어느 나라애니? 미국인데 아니 그냥 걔네 아빠가 그럼 어디서 왔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네.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철학이 뭐냐면은 불행하고 싶으면은 네. 비교를 해라. 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네. 내 와이프가 저 사람 와이프보다 이쁜지 비교를 하고 네. 내 자식이 저 사람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는지 더 좋은 학교를 다니는지 비교를 하고 네. 불행하고 싶으면 비교를 해라 그래요. 그렇죠. 내 차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비교를 안 하면은 네. 불행할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요즘 시대와 갑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말하는데 그렇게 인종적인 문제, 우월한 유전자를 유지하려는 이러한 문제들은 글로벌 시대이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좀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사회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그것을 또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굉장히 극렬한 또, 서로의 그 마찰도 분명히 또 예고가 된다 하는데 그것이 또 가장 그 뭡니까. 무르익었다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시도가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또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많은 그 학살, 일본인들에 의한 학살이라던가 또 정치인들에 의한 국민 학살들이 또 그러한 비슷한 배경을 또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숙고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걔네들은 죽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네. 무조건 썬님이 하신 얘기 동의합니다. 아, 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보이나요? 아, 네. 아니, 그렇게 또 그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그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또 얘기하면 또 1시간, 2시간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철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고리, 현실 뉴스와 또 이슈와 관련된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금방 간 것 같지만 또 오래 됐어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나가시는 분을 붙잡고 방송하자고 죄송합니다. 네, 격려라도 이쪽 손으로 격려해야 되는군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